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파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fx는 0에 대한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fx라는 함수와 x축하고의 교점 개수와 같기 때문에, 또는 fx는 gx라는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같은 경우는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의 이제 교점 개수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gx 넘겨서 fx 빼기 gx를 이제 또 다른 hx라는 함수라고 생각한 다음에 x축하고의 교점 개수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밑에서도 얘기하죠. 요거 해의 개수는 넘겨서 이렇게 또 다른 함수로 바꿔준 다음에 얘와 x축 교점 개수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는데, 나는 매번 문제를 이렇게 풀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3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그 값을 가져.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근데 3차 함수는 0이라고 하는 것의 근은 그 값을 이용해서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오케이?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극대값과 극소값 곱한 값이 부호가 달라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한 게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 중에 하나가 0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잖아. 두 개의 실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 돼야 돼.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한 값이 0이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둘 다 부호가 음수거나 둘 다 부호가 양수라면, 두 개를 곱한 값의 부호가 양수라면 한 실근과 두 허근, 즉 실근이 하나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프 그리면은 다 알아낼 수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너희가 이제 저거를 공식처럼 외워놔야 되는 상황은 언제냐, 뭐 극대값이 a-3 나오고 극소값이 뭐 a 더하기 5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너희에게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0보다 작아야 되를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구나 형태로 조금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저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 근데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부등식의 활용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어떤 fx라는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0 이상임을 보이고 싶을 때는 그 구간에서의 fx에 대한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여주면 끝나는구나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구간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임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gx 넘겨서 fx 빼기 gx를 hx라고 둔 다음 얘가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여주면 되는구나, 최소값임을 0 이상임을 보여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문제 풀어주면서 정리해 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속도, 가속도 같은 경우도 너희가 뭐 메인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건, 속도, 가속도는 기본적으로 1차원적인 운동에서 이야기를 해요. 좌표 평면 운동이 아니라 수직선에서 운동,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런 운동이거나, 또는 이제 로켓을 쏘죠. 지면에서 쏘거나 건물 몇 미터 위에서 쐈다 뭐 이런 운동을 해요. 보통 로켓 쏘는 운동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밖에 안 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운동 안 해. 되게 단조로워.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을 하는구나, 이 정도, 이런 1차원적인 수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는구나 보시면 되겠구나. 그리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되는구나, 이 표현들을 좀 기억해달라는 거였어. 위치를 보통 t에 관한 식으로 주죠. 그리고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x를 t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게 뭔가 표현이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dt, dx라고 표현을 하지.
dt dx. 그리고 f't라고 표현하고 t에 관해서 미분한 거니까. 그리고 이 미분해준 얘를 보통 속도 같은 경우는 이니셜을 v로 준다는 거지.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걸 가속도. 그래서 dt dv라고 표현하지. dt dv. f2't라고 표현하진 않아. 왜냐면 안 배워서. 인정하겠어? 보통 가속도 같은 경우는 a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뺀 얘는 a야 라고 표현해 준다고. f2'을 안 배워가지고. 그냥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단조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646번부터 하나씩 유형별로 차근차근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자고요. 이 방정식이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준 상황이에요. 몇 차 함수야? 4차지. 그런데 이런 게 등장하면 이 미지수 k를 오른쪽으로 넘겨줘. 그러면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4x는 k꼴이라고 식을 세워주자는 거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 함수를 fx, 얘를 상수함수라고 생각해 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려줘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4까지. 그러면 얘네들은 12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x에다가 얼마 넣으면 0 나오지? 1. 그러면 1을 넣어줬을 때 0이 나온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까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까지. 따라서 얘는 1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해준 식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1까지라고 볼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표를 그려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1, 1, 2에서 0이 나와. f 프라임 x가. 게다가 얘는 증가 감소. 맞불.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을 저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 3 찬스 쓰고 싶다. 더하기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계산하면 얘가 11이니까 두 개 계산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9.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23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14니까 두 개 나온 게 10 13 나오겠네요. 2를 넣어주게 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에다가 마이너스 88에 64. 그 다음에 4를 곱하니까 6, 4, 24. 그 다음에 더하기 48까지. 그러면 얘가 이제 24고요. 두 개 계산한 게 마이너스 40이고 두 개 계산한 게 8 나온다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죠. 그래프 그려보면 함수값 계산하는 것만 쉬우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를 지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 1, 13을 지나요. 13. 2, 8을 지나요. 2, 8. 여기까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이제 k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하나에서는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 갖는 k 값은 마이너스 19거나 8이거나 13이거나 셋 중에 하나지. 그래서 k로 가능한 후보군은 요 세 개 중에 하나야.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까지. 근데 얘는 안 돼.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얘는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 실근 갖죠.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 실근 갖지. 그래서 k 값으로 가능한 k 값은 8 또는 13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값의 합을 계산해 준 것은 21라고 누나까지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방정식이긴 하지만 k를 넘겨놓고 함수와 상수함수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그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주는 형태로 문제가 풀리는구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방정식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다 끝난다.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보자. 다른 경우 2번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도
물론 너희가 이제 함수를 전부 다 이제 오른쪽 넘겨서 생각해도 되지만 p를 넘겨서 함수와 마이너스 p하고의 관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p. 그래서 얘를 fx라고 주겠다는 거지. 똑같이 그려야 돼요.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괜히 적나? 이건 살리자. 똑같아요. 그래프 그려보자. f'(x) 같은 경우는 6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얘네들은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되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와 1과 뿔맛뿔 되는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에서 0, 0이 나오고 뿔맛뿔이야. 함수값 구해보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8이 16. 그 다음에 4, 3, 12 더하기 24. 얘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20 나와요. 1 넣어주면 2 더하기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나오겠네까지. 그래프 그려보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까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y절편까지 좀 고려해서 그려줘야 돼. x에다 0 넣으면 0 나오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2, 20을 지나고 그리고 0, 0을 지나요. 그리고 1, 마이너스 7 지나는 거야 같이. 적용해서 그래프 그려보면 증가 감소 하는데 0, 0 지나서 감소 증가.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을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게 하려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k 범위를 마이너스 k의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k는 요 사이를 들어가야 돼. 그래야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양의 실근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k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크고 0이 되면 안 돼. 0 되면 음의 실근, 양의 실근 0이 나와버리니까 안 되지. 0보다는 커야 되고 20보다는 또 밑에 있어야겠지. 20보다 작다. 만족하는 k 범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0보다 작다까지 정리했어요. 1번 되겠네. 할만하죠? P였는데 왜 K가 됐어 갑자기? 자, 그 다음 근의 판별 마찬가지긴 해요. 얘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주자 얘기를 했는데 얘는 아마 그 풀이를 좀 원했던 것 같아. 아까 전에 그거 극대값과 극소값 부호가 달라야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 조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똑같잖아. 그려놓고 푸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됐다. 얘를 fx라고 미분해주고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3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인수분해하면 3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4에다가 x 더하기 2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4일 때 0이 나와요. 0, 0 고는 뿔맛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준 값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 32 더하기 48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20이니까 24 4 넣어주게 되면은 64 마이너스 얘가 16에다가 3 곱하니까 48 그 다음에 4가 열로 곱해지면 마이너스 96 계산해보면 얘가 16이니까 마이너스 80 나오네. 괜찮죠? 그러면 마이너스 2, 24라는 점과 4, 마이너스 80이라는 점이 있는데 대충 그릴게요. 증가, 감소, 증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80과 24 사이에 있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80보다 크고 24보다 작다. 그럼 얘를 만족한 n의 범위라는 것은 마이너스 24보다는 크고 80보다 작다가 되는 거여서 n의 정수 n에 대한 최대값은 79 최소값은 마이너스 23이라 해가지고 두 값의 합 계산해주세요는 56 나온다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아마도 이 풀이를 원했을 거야. 미분해서 마이너스 2일 때 저대로를 놓고 아마 계산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n 붙고 여기에 마이너스 n이 붙었을 거야. 플러스 n이가. 플러스겠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작게 하는 n의 범위를 구해준다. 해서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 근데 나는 요 풀이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나중에 심한 문제들 같은 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이 풀이로 풀 거거든. 오케이? 통합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접선의 개수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문제도 좀 제대로 좀 기억해놔. 유형은 앞에 있었던 그 함수 바깥 한 점에서 접선 그렸을 때 상황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구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그 느낌으로다가 접점 좌표를 t라고 놔준다면 t, t 세제곱 마이너스 kt 미분해준 게 y'은 3x제곱 마이너스 k 여기다가 t를 넣어준 게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면서 얘를 기울기로 갖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y는 이라고 할게요. 그냥 기울기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 좌표 더하기 y 좌표 까지 세워놓고 이 함수는 1,1에서 그은 거기 때문에 y에다 1 넣어주고 x에다 1 넣어주면 성립해요. 1, 1 해서 전개를 해주면 얘네들이 1에 곱해진 거는 3t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t에 곱해진 건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kt t 세제곱 마이너스 kt까지.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kt 없어지고 세제곱 계수, 최고차항 계수 양수이게 좋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왼쪽으로. 그러면 두 개 계산한 게 마이너스 2t 세제곱이니까 넘어오면서 2t 세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 형태로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즉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생기도록, 두 개 생기도록 하는 마이너스 k 범위를 구해주세요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지. 그럼 똑같죠? 얘를 ft라고 놓고 미분하면 f't는 6t제곱 마이너스 6t 되는구나 정리할 수 있고 6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까지. 오케이? 그러면 t 마이너스 1, t 더하기 1 2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6만 오케이. 테스트 통과. 6t제곱 마이너스 6t 집중해야 돼. 봐봐. 계속 선생님 테스트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t가 0일 때랑 1일 때 0이 나와요. t인데 이거 0, 0 9는 뿔마뿔. t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1 나오고 1 집어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어서 0이 나와. 함수를 그려주시면 0일 때 1 나오고 1일 때 0 나와. 그래서 증가 증가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마이너스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얘 아니면 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k는 1 아니면 0이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는 0 되는 구간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k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되는 구간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할만하지? 오케이. 요거 기억해줘. 이거는 자주 나와. 왜냐면 그냥 생으로 이제 방정식 문제를 내면은 너희가 좀 쉬워하니까 만약에 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꼬아서 낸다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가보자. 고등식이야.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게 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그러면 k 넘겨주고 이 함수를 fx, 그래서 이 함수를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려주는 거야. 인정? 그러면 미분해주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3x로 묶어주니까 x-4. 근데 x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그릴 거래요. 그럼 4는 생각할 필요가 없네. x, f'x, fx
0과 4일 때 0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요 사이에 넣어주자 이렇게 1, 3, 9가 꿀맛불일 거야 0, 4에서 결과적으로 요 사이 범위에서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면 얘는 계속 감소하는 거지 그럼 계속 감소하는데 0 초과를 잠깐만 마이너스 k보다 큰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1 넣어준 거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5 3 넣어주게 되면 27 마이너스 6, 9, 54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나오겠네 그래서 그래프는 1, 마이너스 5에서 3, 마이너스 27까지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마이너스 k보다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이 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되죠 오케이? 그럼 다 위에 있는 거잖아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k 왜냐면 마이너스 k니까 따라서 k 범위로 바꿔주시게 된다면 k는 27 이상 되는 거다 라고까지 정리했습니다 1번 되겠네요 할만하죠? 이해 안 가는 거 같아요? 가는 거 같아요? 괜찮아? 유행 괜찮아? 다음으로 가봅시다 앞에 내용들이 솔직히 잘 되면은 솔직히 여기는 날라먹는다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 이상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k에 대한 최대값도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1 이상 범위에서 이 함수를 그려주면 돼요. fx. 그러면 f 프라임 x는 1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얘네들을 전부 다 6으로 묶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2x하고 x하고 마이너스 1을 밑에다 주고 1을 위에다 주고 그럼 2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까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에서 00이 나오고 9는 뿔막뿔인데 마이너스 1 이상 범위니까 마이너스 1로 한번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값들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준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 되어서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 되는 거여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얘가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그다음 마이너스 2분 뭘 집어넣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더하기 3까지 4로 통분해주게 되면 4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12 계산해주면 4분의 7 나오겠지 4분의 7 1을 집어넣어주면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 되는구나 함수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7 1, 마이너스 5 증가 감소 증가 다시 그 다음에 얘가 k 이상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5보다 밑에 있거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k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 이하가 되면 되는구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다 라고 정리해주시면 되는 거죠 할만하죠? 내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줄 수 있긴 한데 그 뭐라 그러지? 나는 약간 상위반 애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좀 풀어주는 편인 것 같고 좀 하위반 애들은 솔직히 그냥 거의 다 풀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난이도 상은 다 풀어주거든 센수업 할 때 왜냐면 너희가 좀 고민을 하고 질문하는 게 나으니까 다음으로 가보자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풀어보자고요 자 얘를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 이상임을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대요 미분하면 얘를 fx라 두고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더하기 4k 세제곱까지 4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k 세제곱이 나오고 얘 인수분해하면 4 가로 열고 x 더하기 k에다가
x제곱 더하기 kx가 아니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kx 더하기 k제곱. 참고로 얘는 무조건 허근 나와요. 오케이? 여기서 실근이 나올 수가 없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나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인수분해했으면은 뒤에 건 무조건 허근. 따라서 x가 마이너스 k에서만 0이 나온다. 얘는 그냥 양수 취급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플인 거야. 마플.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k에서 최소값을 갖게 될 거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주면 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더하기 3 얘가 최소값이지.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모든 실수 x 범위에서 다 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3 0 이상 옆면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로 나눠주자. k 4제곱 마이너스 1이 0이야. 합차 공식 k제곱 더하기 1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1 0이야. k제곱은 마이너스 1 이상 1이야가 나올 텐데 k제곱은 항상 0 이상이잖아. 이거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k 범위라고 하는 것은 k가 양수일 땐 0 이상 1이하가 되고 k가 음수일 땐 마이너스 1 이상 0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0, 1, 마이너스 1 3개 나오거든요. 해봐죠? 유형 9번.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부함수 fx 나오고 gx 나왔어. 근데 fx가 gx보다 어떻대? fx가 gx보다 어떻대요? 항상 위에 있대요. 항상 위에 있다는 건 모든 실수 x 범위에서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크다는 거지.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 간혹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 라고 표현하는 건 말 그대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보다 위에 있다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의미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fx1이 gx2보다 크다 일 때라고 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표현이야. 의미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fx1이 gx2보다 크다라는 것은 fx 최소값보다 gx에 대한 최대값보다 fx 최소값이 더 크다는 소리야. 이거 두 개 구분 잘 지어야 되는 거. 오케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얘는 말 그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는 건 그냥 모든 실수 x 값을 내가 어디로 잡든 간에 얘가 더 위에 있어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것이다. 얘네라는 게 나오면 아까 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요. a만 빼고. 그러면 x 4제곱 마이 2x 제곱식은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a까지. 자, 또 시작했네요. fx 지겹지? 넘어갈까? 아니야? 미분해주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4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x에 얼마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1 세제곱계수, 제곱계수, 1차함계수, 상수항 써놓고 마이너스 1 넣었더니 0이 나왔다.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해서 식을 써주게 되면은 4의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1까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과 2에서 0이 나오고 얘를 한번 그려주자면 마이너스 1에서 중분 생기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두둥치 튕겨내고 2를 지나가. 아, 볼.
유경아 죽으면 안 돼. 아 유경이란다. 유경아 죽으면 안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6 더하기 8 계산하니까 3. 2를 집어넣어주면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까지요. 인정하죠? 죽으면 안 돼. 좀만 버텨. 마이너스 1, 3과 2, 마이너스 24 증가 감소 증가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사삼수잖아. 맞아. 마마 뿌리였잖아. 자, 테스트한 거야. 집중을 한번 해요. 감소 두둠칫 감소 요점 찍고 증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보다 항상 크려면 마이너스 a는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24보다 작아야 될까 작거나 같아야 될까? 작아야지. 같으면 안 되잖아. 만약에 같아져 버리면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보다 얘가 더 크다라는 게 만족을 안 하지. 이 점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4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a는 24보다 크다고 되는 거야. 오케이? 같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하, 속도 가속도 운동 방향 달려보자. 속도 가속도 문제는 아마 나온다면 내가 예상하기에는 좀 가로등 문제 있죠. 그게 좀 제일 많이 나와요. 가로등 문제가 예전에도 이제 기출문제 보면은 좀 제일 많이 출제됐었던 경력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여서 가로등 문제를 제일 좀 유익 있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여기서도 아마 나올 텐데.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한 시각 T의 위치를 이렇게 줬어. 근데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라. 이 상황이 벌어지면 너희는 이 상황에서 뭘 구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뭐에 대한 조건을 준 거야? 희경이 P가 출발을 하고 다시 원점을 지난다. 뭐에 대한 조건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주어서 위치에 대한 조건인지 속도에 대한 조건인지 가속도에 대한 조건인지를 너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 보통 위치에 대한 조건 아니면 속도에 대한 조건을 주긴 해요. 예를 들면 점이 움직여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건 속도에 대한 조건을 준 거지. 그리고 얘는 출발을 하고 다시 원점을 지나갈 때 이건 위치에 대한 조건을 준 거지. 뭐에 대한 조건을 줬는지를 너희가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원점을 다시 지나간다는 건 위치가 0일 때 시간이 언제인지를 찾아봐야 돼 먼저.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t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 t 마이너스 2 전체 제곱해가지고 그러면 원점을 다시 지나갈 때 시간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일 때 속도를 구해주세요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해주면 속도에 관한 함수는 3t 제곱에 마이너스 8t 더하기 4 t가 2일 때 속도를 구해주세요 하는 거지. 2를 집어넣어주면 4, 3, 12 마이너스 16 더하기 4까지 0 나오게 돼. 0이겠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단위가 있을 땐 단위를 꼭 붙여줘야 돼. 얘는 단위가 없지. 시간에 대한 단위도 초로 주거나 분으로 주거나 시간으로 주거나 또는 거리에 대한 단위도 센티미터로 주거나 미터로 주거나 킬로미터로 주거나 그러면 꼭 단위가 있을 때는 단위를 빼먹지 말고 꼭 붙여주셔야 돼. 무조건 감점이라 단위 안 쓰면 단위 있는데. 다음 원점을 출발하여 시각 t에서 위치가 얘인데 속도에 대한 조건을 줬죠. 속도가 4인 순간의 가속도를 구해봐라.
그러면 속도가 4일 때 시간이 언제인지를 찾아봐야죠. 미분하면 V는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 속도가 4가 되게 하는 t 값을 찾아야 돼. 결과적으로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가 0 이거를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t 마이너스 2 곱하기 t 더하기 1은 0인데 t가 음수인 건 무조건 제외야. 오케이? t가 음수라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말이 안 돼요. 여기 속도 단원에서는 t가 음수인 건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t가 2가 돼야지. 2일 때 가속도 구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준 a는 가속도는 12t-6이 돼서 2 집어넣으면 얼마나? 그렇지. 6 한번 하는 거 올렸어요. 자, 18 되는 거야. 괜찮았고 12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줬고요. 그 다음에 출발 후 운동 방향 2번 바꾼다. 운동 방향 바꾼다는 건 뭐에 대한 조건을 준 거라고? 속도죠. 왜냐면 속도가 0인 지점에서 보통 운동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생겨. 극대값, 극소값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를 미분해준 V는 3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인수분해하면 t-3에 t-1까지 t가 1일 때와 3일 때 9가 바뀌죠. 오른쪽 가다가 1이 됐을 때부터 왼쪽 가는 거고 왼쪽 가다가 3이 됐을 때부터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 2번 바꾸는 시간은 1초일 때랑 3초일 때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각각 A와 B라고 할 건데 A, B 사이 거리를 구해라 는 것은 T가 1일 때 위치와 T가 3일 때 위치를 구해주세요 한 거지. 그럼 T가 1일 때 위치 같은 경우는 1 집어넣어주면 1-6 더하기 9니까 4가 되고 T가 3일 때 위치 같은 경우는 27-6, 54 더하기 27이어서 0 나오는 거지.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4구나 라고 증명하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내가 옛날에 되게 어려워했거든. 이게 왜 어려워했냐면 항상 수직선 위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했었어. 그러니까 이 운동들은 모두 다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여. 좌표 표면 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나 막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지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주자고. 정지하는 물체에 대한 속도와 움직임 거리.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 하면 이렇게 되네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정지한다는 건 뭐에 대한 조건을 준 거예요? 속도. 미분해주면 V는 12-0.8t. 정지를 했다는 건 속도가 0이 됐다. 선생님 그러면은 정지를 이렇게 오른쪽 가다가 정지를 하고 왼쪽 가는 운동하는 건가요? 이대로를 계속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거든. 근데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이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가다가 멈추면 끝나는 운동이구나. t 범위까지 줬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가 0 되는 t 값 찾아보면 0.8t는 12, 8t는 120, t는 15. 단위가 있죠? 초, 미터. 참고로 위치에 대한 단위는 셋 중에 하나야.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보통 밀리미터도 있긴 하지만 잘 안 나와. 시간에 대한 단위는 셋 중에 하나야. 초, 분, 시간.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지.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지. 그럼 단위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얘를 분에 관해서 미분해볼게. 분. 오케이? 그러면 단위는 분으로 나뉘어져요. 센티미터 퍼 분, 미터 퍼 분, 킬로미터 퍼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는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시간의 단위로 나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센티미터 퍼 분 제곱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분분의 센티미터라는 뜻인가요? 맞아요. 분분의 센티미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퍼로 쓰는 건데 미터 퍼 분의 제곱이 돼요. 킬로미터 퍼 분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단위가 시간에 대한 단위로 나뉘어지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거 가속도 단위 좀 헷갈려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써줘야 돼 이것도. 오케이? 안 쓰면 깜짝이야. t가 15야. 그러면 15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물어봤잖아. 그러면 t가 0일 때 위치는 0이지. 15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15를 집어넣어주면은 12 곱하기 15가 얼마지? 80. 그러면 얘가 60에다가 맞아 180. 15를 집어넣어주면 225. 10분의 4. 5분의 2. 5로 나누면 45. 90. 어이 감사 빠른데? 90 되는 거야. 단위는 90m구나 아직.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